오늘이 11월 16일이고요. 네. 오늘 2,500을 넘어서서 뭐 네. 무슨 3,000 갈 것 같아요. 그러게요.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좀 좋아가지고 네. 뭐 부동산 시장도 최근에 말이 많지만 주식시장도 최근에 돈이 힘이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조선, 해운, 네. 은행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동안 그쵸. 아예 뭐 시장에서 말도 없었던 예. 그런 것들도 오르고 유통 주식도 오르고 뭐 안 오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백신이 개발됐다 그러면서 또 콘택 관련된 주식들 예. 코로나 피해줄까지 올라서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다 순환매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안 오르고 있는 업종. 제가 오늘 발표할 업종 아, 예. 네. 그래서 이 통신 업종에 대해서 좀 네. 이야기를 오늘 맞습니다.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왜 이거를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네. 이렇게 안 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실망감, 어떻게 보면 작년, 재작년에 기대했던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배신감, 네, 뭐 그런 것들 좀 일부 없었다는 얘기는 못하는 것 같고요. 네. 이제 통신주 하면은 시장에서 가장 먼저 기대하는 건 사실 5G예요. 최근에는 뭐 아주 통신주를 5G 관련주를 좀 보지 말자. 이런 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네네. 아주 좀 황당한 상황인데 현실은 사실 그래요. 지금은. 이익이 좀 안 좋나요?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상반기까지는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면 상반기까지는 그럴 줄 알았고 예상대로 그랬고 근데 이번 3분기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네. 3분기 실적은 괜찮았어요. 3, 4 모두. 예, 3, 4 모두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고 SK텔레콤도 상회했었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매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대감 자체도 시장에서 좀 많이 높았었는데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대지만 그래도 대충 시장의 기대에 충족하게 매출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이나 유플러스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황당하다. 대체 왜 안 오르는 거야, 이 주식들은? 약간 이런 반응이세요, 지금. 오늘도 SK텔레콤, 아마존 얘기가 나왔는데도 1% 상승. 심지어 아마존이랑 만약에 그 뭐 네이버 저기 쇼핑이나 네. 카카오 쇼핑에 아마존 제휴가 됐다. 아마 5% 이상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네. 일단 가장 큰 건 첫 번째로 살 주식이 너무 많아요. 뭐 심지어는 이제 지금 뭐 무급휴직 한다는 여행주들까지 이제 네. 매수세가 붙어서 주가 올라가고 네. 있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끝나면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코로나 피해 주가 주식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일단은 경쟁이 치열해요. 그러니까 매수세를 끌어들일 만한 경쟁이. 근데 이제 반대로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5G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으나 냉정히 따지면 기대치를 충족을 못 시킨 거죠. 실적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 어떤 뭐 소위 말한 재료적인 측면이나 작년, 재작년에 이제 통신사들이 시행착오가 결정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5G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많이 줬죠. 그래서 2018년도 연말부터 저희가 이제 5G 상용화를 이제 정부가 이제 굉장히 구체화시키면서 상용화 시기를 계속 통신사랑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약간 무리한 듯 싶지만 전 세계 5G라는 상용화 첫 번째 깃발을 꽂기 위해서 네. 어쨌든 지금부터 분주하게 달리자 그러면서 계속 2019년도 3월달 상용 서비스를 얘기를 했다가 이제 단말기 준비가 덜 돼 있다 삼성전자에서 그러니 그러면 2019년도 4월달로 합치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정부와 통신사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나 빨리 이제 출시를 하려고 네, 애를 네, 쓰던 네. 시점인데 네네. 그 시점의 초창기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2019년도에 SK텔레콤이 뭐 5G 가입자의 목표를 뭐 100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예상대로 조기에 가능해질 것 같으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표치를 이제 상향하는 단계에 있었고 언론에서도 뭐 숫자 차이가 엄청났죠. 어떤 사람은 뭐 1, 200만, 어떤 사람은 아니야 3, 400만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일부 단말 쪽에서 약간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이제 커버리지가 소위 말해서 이제 기지국이 덜 깔리면서 그러니까 5G를 가입을 해도 4G 속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4G 속도가 또 5G 다 아예 기지국이 너무 아예 없다. 뭐 이런 예, 얘기 계속 나오면서. 표시는 예. LTE로 뜨고. 근데 네.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심지어는 이제 도심 뭐 명동이나 여의도 가도 5G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가 좀 있으면서 네. 단말기하고 기지국에 대한 이슈가 초창기에 좀 불거지면서 한 달 정도는 약간 쉬어가는 느낌으로 갔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5월 말 정도쯤에 LG에서 이제 폰이 나오면서 다시 경쟁이 본격화되고 5G 이제 기지국을 누구 말대로 그땐 거의 진짜 미친 듯이 꽂았죠. 네. 그래서 급하게 커버리지를 구축시키면서 작년도 여름에 아주 핫하게 5G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차라리 그 상태로 계속 갔었으면 좋았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신사들이 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만들었죠. 그러니까 비용 예상보다 너무 많이 증가하고 일본 마케팅 비용과 이제 회계부서 이런 쪽에 충돌이 발생한 거예요. 네네네. 누군 돈을 너무 많이 쓴다. 네네네. 아니야 이쪽에서 열심히 지금 달릴 때야. 이런 쪽에 충돌이 발생했는데 그러면서 연말 정도부터 분위기가 약간 다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썼는데 좀 수위 조절을 하자.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문제는 이게 잠깐이 아니라 이제 올해 연초까지 이제 번지기 시작한 거죠. 뭐 저도 사실 그러면서 통신주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제 전략을 약간 좀 보수적으로 가져간 쪽으로 말을 저도 올해 이제 올해 연초 작년 연말부터 좀 약간 톤을 바꿨고 실제 아니나 다를까 연초에 이제 5G 가입자가 급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순증이. 그러니까 80만까지 늘었던 순증이 네. 갑자기 20만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현상이 나타나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또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G 가입자 순증이 회복이 안 되고 계속 뭐 한 30만, 40만 정도로 가다가 최근에 갤럭시와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네. 다시 이제 이번 달부터 물론 폭증세로 바뀌었죠. 작년도보다 사실은 작년도 재작년도 실적은 오히려 더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오히려 상반기 암흑기를 지나서 3분기 예상보다 이제 좋아지는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이게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네. 그 일반적인 생각대로 됐는데도 주가가 반응을 안 하는 건 여전히 사람들이 5G에 대한 장기적인 통신사 전략 정책에 대해서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아직은 신뢰할 수 없다. 투자가들한테 명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주고 오히려 좀 더 정부보다 더 오히려 공격적으로 아니면 최소한 정부에 준하는 그런 비전 제시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통신사 전반적인 그 자체적인 SKT를 포함해서 전략에 대해서 아직 불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G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신사가 말하는 5G는 네. 통신사에 네. 5G가 붙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네. 여전히 느리고 이름만 5가 붙은 네. 반쪽짜리 서비스의 느낌이고 그렇죠. 그 막 포탈이나 이런 데서 5G가 붙으면 네. 22세기의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단어인데 느낌이 맞습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기관 투자 중에서 한 분이 뭐 운영사 이제 사장님이셨는데 네.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니 SK텔레콤과 카카오가 사업 내용이 뭐 그렇게 다르지?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카카오는 어떤 얘기를 하고 좀 뭔가를 보여주면 주가가 날아가는데 SK텔레콤 어떤 얘기를 하든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뭐가 문제냐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질문에서 약간 난감했어요. 사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본업만 통신사들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저희 월정액의 요금제 위주로 편성이 돼 있고 카카오는 통신사들이 약간 이제 윗단계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에 전반적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이제 카카오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뜯어보면 SK텔레콤 자회사들이 상당 부분 그걸 다 하고 있어요. 11번가라든지 원스토어라든지 그죠 11번가 SK 건데.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AD캡스라든지 아니면 뭐 브로드밴드는 뭐 유선 미디어 쪽이지만 어쨌든 미디어 사업도 브로드밴드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고 심지어는 SK 하이닉스까지도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까지도 거니는 그래서 사실은 아주 섹시한 회사들을 많이 거닐고 있죠. 하지만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향후에 자율주행차를 또 주도할 팀맵 모빌리티. 약간 SK텔레콤 주주들은 이 회사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오히려 이 회사를 물적 분할한다는 얘기는 없어 주가가 오히려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황당한 이슈였죠. 티맵이죠, 티맵. 그렇죠. SK 팀맵을 자율차까지 어떻게 확장해서 그래서 공유경제 모델로 SK그룹의 모태를 키운다라고 해가지고 거창하게 출범을 하고 또 글로벌 기업들의 자본 참여까지도 얘기가 됐었는데 정작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SK텔레콤의 자회사들은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분처럼 존재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LG화학의 배터리 사업은 존재감이 너무 커서 문제고 이쪽은 너무 없어서 문제인데 존재감이 1도 없는 회사를 떼낸다고 했을 때 주가가 빠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빼든 붙이든 사실 관심도 없는 영역이니까. 근데 SK텔레콤의 그 떼내려고 했던 가장 큰 목적은 그거를 시장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드러내서 보여주겠다라는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나쁘게만 이제 자꾸 반응을 한 거죠, 네, 역으로. 네,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 아시겠지만 공유경제 서비스가 되게 핫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자율차랑 연결돼서 어떻게 보면 21세기를 지향하는 서비스다. 미래발전 서비스다. 그래서 아마 뭐 아까 말씀하신 뭐 그 플랫폼 대표 기업들이 얘기했으면 네. 아주 크게 와닿았을지도 모르는데 네. 반대로 전혀 반응이 없었고 오히려 심지어는 이게 물적 분할이 LG화학이랑 비교가 되면서 오히려 이거 안 좋은 거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야라고 네.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황당한 사태가 또 발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당연히 이제 이 패러다임이 당연히 바뀔 거로 보지만 아직까지는 5G로 시작해서 플랫폼 비즈니스까지 연결되는 그림을 원했는데 5G까지도 5G조차도 네. 제대로 이제 시장에다가 어필을 못 해주니까 플랫폼 비즈니스까지 아예 기대를 안 한다고 봐야 되나? 약간 그런 컨셉이에요 지금. 센티먼트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SK텔레콤도 그렇고 유플러스도 그렇고 시장에서 보는 분들은 아주 황당하게 보시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게 대표님이 이제 잘 아시는 이제 굴지의 기업인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오늘부로 70조거든요. 어디가요? SK하이닉스의 하이닉스 70조. 예. 예.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70조인데 SK텔레콤이 이 회사를 20%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것만 해도 단순 계산하면 14조 아닙니까? 네. 근데 SK텔레콤의 시가총액이 현재 20조가 될까 말까 해요. 근데 SK텔레콤의 본업인 통신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저희가 기업 가치가 있을 거고, 있겠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언급했던 SK 지주사가 브로드밴드, 아닌 이상. 그렇죠. SK 브로드밴드도 있고, 네네네. 11번가도 있고, 네. 그다음에 AD의 캡스도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팀웨이 모빌리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원스톱까지도 있고, 원스톱 아시겠지만 이제 그 플랫폼을 그러니까 거기 여러 가지 저희가 보면 구글 스토어처럼 네. 이제 앱을 파는 그런 회사거든요. 아예 그 원스토어도 이게 네. 되게 시장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다 네, 하더라고요. 올라오고 있어요. 워낙 싸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구글 통행세 문제. 네, 뭐 맞아요. 그 부분도 또 이슈가 됐고요. 이게 물 들어오는데 노를 못 젓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참 네. 뭐냐면 안타까운 건데 그럼 이 회사들만 다 소위 말해서 그냥 다 기업 가치를 저희가 그냥 단순 합산만 해도 집에 그냥 거의 20조가 나온다는 그냥 거예요. 더해도.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통신 부분의 SK텔레콤은 존재감이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뭔가가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데 이 잘못 끼워져 있는 단추를 사실 이제 풀어야 되는 숙제를 저희가 갖고 있어요. 뭐 저부터도 그 책임을 갖고 있지만. 예. 근데 SK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KT도 뭐 지지부진하고 마찬가지예요. 예. KT도 K뱅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재밌는 거는 카카오뱅크보다 먼저 했잖아요. 네, K뱅크가 어쨌든 지금 카카오뱅크하고 마찬가지로 나중에 비슷하게 성장한다고 보면 지금 KT 시가총액이 6조니까 네. KT의 시가총액 자체도 설명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통신 3사다 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본인의 시가총액이 다소 황당할 정도로 설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유, 막 자사주도 사더라고요. 네. 요즘에 보면은 그냥 자사주가 또 유행. 직원분들도 사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SK텔레콤이 자사주를 이제 5천억을 네. 지금 매매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뒤질사라 KT도 또 네. 3천억 자사주를 네. 또 산다고 해서 지금 매입 중이고 네. 뭐 유플러스까지도 실제로 보면 자사주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톡 옵션이나 네네. 주가 관리 쪽에 관심들이 다 많으니까 어쨌든 그 KT나 SKT의 자사주 규모도 결코 적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단추 자체가 수급적인 측면이나 그다음에 펀더멘탈이나 그 펀더멘탈 안에서도 통신 부분, 비통신 부분, 소위 말하는 이 기업 가치가 비싸냐 싸냐 이 부분을 다 따져도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게 이 현재의 통신주예요. 어쨌든 불신의 팽배라고 하는 게 가장 맞다. 그러니까 통신 부분에 일단 5G 자체, 그래서 통신 부분의 장기적인 성장에 대해서 시장이 인정을 안 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자회사의 가치조차도 아직까지는 컨빅션이 상당히 신뢰가 낮다. 그래서 이 자회사를 시장에서 충분히 가치 부여를 어떤 방식이든지 해야. 그래서 뭐 그게 기업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나중에 궁극적으로 상장이 되겠지만 네. 그런 게 나타나야 결국 시장에서 거기에 대한 신뢰를 할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저희 생각이에요. 사실 진짜 싼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가 다시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고 이 자회사 가치들이 인정받고 네. 뭐 계속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이거 기간 동안 네. 시장이 이렇게 2,500을 가고 뭐 느낌상으로는 뭐 2,600, 700, 그쵸. 뭐 3,000도 갈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렇죠. 맞아요. 그런 느낌인데 이 시장에 나 혼자 외톨이, 여기, 예. 소외. 그러니까 뭐 나 홀로 아파트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네. 이거를 쥐고 있는 게 맞느냐 네. 아니면 그냥 팔고 네. 다른 거 사는 게 맞느냐. 당연히 이제 통신 섹터 하시는 애널리스트 분을 모시고 이런 거 좀 여쭤보면 그렇지만 네. 네네 어떨까요? 그냥 뭐 그 음. 기관이 아니라 그냥 개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가장 곤란한 질문이 네. 그러니까 시장은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이 SK텔레콤을 들고 계셔야 됩니까? LG플러스를 들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질문이 가장 곤혹스러워요. 왜냐하면 사실은 코스피가 올라가지도 않고 하락하지도 않고 그냥 채권처럼 그냥 플랫하게 간다면 저는 뭐 강력 보유라고 얘기를 저도 네네.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러고 만약에 이게 보유 기간이 1년 정도가 되는 장기 투자를 원한다. 그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저는 한 달 정도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자신감의 결여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앞서 얘기한 모든 부분을 종합해 보면 분명히 실적도 향후에 장기적으로 지금부터 향후 2년 동안에 점진적으로 계속 우상향 할 거고 네. 그 다음에 펀더멘탈이 거기에 맞춰서 통신 부분뿐만 아니라 비통신 자회사까지도 다 좋은 그림으로 SKT나 KT도 갈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나머지 현재 뭐 통신사라고 하면 또 떠오르는 게 규제인데 네. 규제 사항이나 그 다음에 아까 ICT 육성론도 얘기했지만 전반적인 그 투자 환경도 매우 좋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주가가 이런 거를 흡수할 지금 관심도 없고 반응이 없으니 당장 한 달 안에 제가 올라간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안 올라가면 제가 욕을 먹을 게 뻔하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단언컨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파는 거는 네. 사실 좀 많이 말리고 싶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도 좋고 또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경제가 회복된다면 네. 당연히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겠지만 네. 또 반대로 저희 통신주가 또 너무 사실은 이제 5G 때문에 분명히 좋아지는 건 누가 봐도 맞긴 하거든요. 시장이 아직까지 배신감이 너무 팽배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중요한 건 언제 투자가들이 그걸 인정을 해서 수급이 올 거냐에 대한 이슈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네. 근데 두 가지 계기를 저는 어떤 케이스로 향후에 나타날 수 있다고 제가 예언가도 아니지만 네.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IT 쪽에서의 반응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걸로 봐요. 그러니까 5G 통해서 IT가 좋아지고 있어라고 하는 시그널을 점차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네. 관련된 디스플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중에서도 실제로 뭐 화물 반도체나 여러 가지 관련된 쪽 동향들이 체크가 되면서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5G가 태동한가를 점진적으로 확인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통신주도 좋아지는 게 맞지 않을까. 한국뿐만 아니라 이 5G가 글로벌 대세인데 네. 그럼 결국은 국내 통신사도 좋아진 게 맞을 거야라고 해서 오히려 후행적으로 IT 쪽의 변화를 감지해서 국내 통신재에 대입하는 경우를 일단 제가 첫 번째 일단 향후에 네. 발생할 수 있는 사례로 좀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약간 창피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제 글로벌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네. 사실 버라이즌이나 일부 통신사들이 주가 반등이 미미하지만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는 투자가들 자체도 이제 서서히 고민하겠죠. 미국에서도 5G를 시작했는데 투자가들이 IT 쪽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미국의 통신사들도 5G 요금제를 내고 하면서 네. 관련돼서 장기적으로 뭐 5G 요금제는 이미 나와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의미 있는 5G 서비스 가입자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유의미하게 어떻게 보면 통신사들이 향후의 비전 발표라든지 네. 아니면 월별 데이터 같은 거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글로벌 투자가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를 마치 글로벌 투자가들이 사듯이 국내 통신 3사 주식을 네. 외국인 투자가들이 일부 사주면서 네.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이라고 보면 약간 글로벌에 대한 움직임을 국내 통신주에 대입할 가능성이 있다. 물이 밖에서 들어오는. 그렇죠. 약간 좀 어이없는 케이스이기도 하고 약간 창피한 케이스이기도 하지만 외국 그러니까 해외 글로벌 IT 쪽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나라의 텔레콤 그러니까 통신사들의 움직임이 우리나라의 글로벌 투자가들한테 영향을 줘서 우리나라 통신사 주가에 영향을 주는 약간 후행적인 느낌으로 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약간 어이없죠? 이번이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버라이즌 같은 게 이제 좀 올라가고 그렇죠. 이러면 네. 거기에 이제 신흥국 펀드에 좀 자금들 몰리고 이러면 맞습니다. 거기서 어쨌거나 사야 되는데 한국의 버라이즌 뭐야? 뭐 이렇게 뭐 맞아요. KT 사고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그래서 저도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오히려 먼저 해외 쪽 통신사들과 해외 쪽의 IT 동향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네. 국내 사실 5G 네트워크 정배사 주가는 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 네. 연동성이 있다는 게 또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는 국내 통신주를 관심을 갖고 사는 그런 전략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후행적으로 움직인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올해 연말일지 내년도 연초일지 아니면 심지어 내년도 봄 정도가 될지를 예측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이제 일이라는 거죠. 근데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는 통신주도 움직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어요. 하다 통신주도 이제 간다. 소위 말해서 저희도 뭔가 세일즈 포인트, 그러니까 스토리를 얘기한다고 치면 사실 SK텔레콤이 할 얘기는 많죠. 통신 본업 자체도 5G 때문에 이미 매출이 돌아서서 이미 사실은 좋아지고 있어요. 네. 3분기 실적만 봐도 이미 돌아섰거든요. 거기에 시장에 어쨌든 그 많은 이제 다양한 자회사들, 네. 아까 이제 SK 하이닉스도 말씀드렸지만 네. 나머지 11번가를 포함한 나머지 뭐 극단적으로 팀의 모빌리티까지 네. 얘기할 수 있는 자회사들이 또 좋은 섹시한 자회사들이 또 다수 있으니 사실 SK텔레콤이 할 얘기는 참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단순하게 이 회사들이 시가총액만 좋은 게 아니고 네. 사실 배당 자체에 대한 지급 여력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당 투자로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력은 거의 빵이었었거든요. 네. 몇 년 전만 해도. 네. 근데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배당을 이제 얘기하신 분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SK 하이닉스도 배당 좀 의미 있게 수익률이 된다. 네, 이런 네, 얘기들을 이제 하신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SK텔레콤이 이제 하이닉스한테 배당금을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미 받고 있지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SK텔레콤 주주한테 나눠줄 정도의 이제 풍족한 돈은 여태까지 아니었다면 그게 이제 풍족한 돈으로 점점점 바뀌고 있고 이미 네. 바뀔 거예요. 통신사의 배당은 장기적으로 경영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년도에 배당을 더 준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자신 있게 공언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같거든요. 사실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통신도 좋아지고 비통신도 좋아지는데 그게 단순하게 시가총액의 기대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 배당까지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받는 몫까지 늘어나는 게 표출될 수 있어요.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할 얘기가 많죠. 그래서 참 SK텔레콤이 할 얘기가 참 많은 회사인데도 냉정히 따지면 네. 주가가 이렇다는 게 참 저도 아이러니할 정도이라고밖에 얘기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비통신 부분은 매출이 좀 되나요? 매출이 사실은 계속 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자회사 쪽의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했는데 사실 뭐 11번가 같은 경우야. 네. 냉정히 따지면 이게 뭐 순액 매출, 총액 매출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발라내기는 어렵지만 이익으로 봐도 사실 11번가가 뭐 작년도까지만 해도 거의 적자 회사였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작년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반기부터 의미 있게 턴아웃을 했고 그다음에 이익을 지금 어쨌든 올해부터는 유의미한 이익을 낼 거로 보는데 사실 연간 이제 뭐 수백억 이익을 낼 수 있는 체력인 회사로 이미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1,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낸다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 이제는 뭐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까지 볼 수 있는 그림으로 바뀌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보안 쪽을 담당하는 AD캡스도 원래 좋았던 회사지만 그 회사도 마찬가지로 사실 연간 이제 1,000억 이상 내다볼 수 있는 회사로 바뀌었고 그래서 자회사만 가지고도
사실 SK텔레콤이 굳이 뭐 시가총액을 논하지 않아도 자회사 영업이익도 이제는 뭐 한 4,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무난하게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자회사의 가치도 많이 커진 거죠. 그러면 이게 더 성장성이 높은 사업군인데 네. 이익도 수천억이 나오면 뭐 사실 SK 브로드밴드가 많이 하고 있는 이 미디어 사업만 하더라도 다 성장 산업이라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저희도 미디어 방송을 찍고 있지만. 그쵸. 미디어 산업 다 하네요. 네. 커머스도 하고 미디어도 하고 뭐 보안도 하고 심지어는 뭐 티커머스까지 하니까요. 네. 안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으니까 일단. 그렇죠. 그리고 뭐 이게 또 연결고리로 보면 다 스토리가 나와주는 게 네. 5G 있죠. 네. 그 다음에 플랫폼 쪽도 아주 다양하게 다 있어요. 네. 거기에 디바이스가 없냐?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디바이스도 되죠. 네. 그 다음에 부품 쪽까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모든 거는 완벽하게 다 소위 말하는 골격을 다 갖추고 있는데 네. 주가만 시가총액만. 근데 이거 뭐야 그렇죠. 인터넷에 대한 SK텔레콤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네. 사업에 대한. 그렇죠. 왜냐면은 그 네이트온도 한번 그거 기회가 진짜 큰 게 있었는데 맞아요. 날랐고 그다음에 저기 뭐 싸이월드도 네, 싸이월드도 날랐고. 한때 선풍적이었는데 그렇죠. 네. 네. 뭔가 인프라 사업하는 거지 뭔가 이 성장 사업 쪽은 잘 못하는 거 아닌가? 심지어는 하이닉스를 인수할 때도 뭐 네. 노이즈가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뭐 비단 10년도 안 지난 얘기인데 네. 사실 하이닉스 인수 때까지만 해도 반대하신 분들이 어마어마했어요. 아, 근데 이제 지금 최근 하이닉스가 좋아지니까 시각이 좀 많이 바뀌고 네, 네, 있지만 네, 네. 아직까지도 하이닉스가 다시 또 이 경기가 안 좋아져서 혹시 음. 안 좋아지면 어떡하냐는 걱정을 하신 분들이 여전히 있을 거예요. 소수는. 아, 그러니까 이제 네. SK텔레콤에 갖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불신도 여전히 말씀한 하신 것처럼 여전하고 또 그 안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자들조차도 이게 지금은 괜찮지만 과거에 또 실패 스토리를 자꾸 연상하면서 네. 이게 또 과거처럼 더 나빠진 스토리를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죽 써서 개 주는 거. 그렇죠. 이쪽 막 키워가지고 경쟁업체한테 네. 파이 뺏기면서. 뭐 심지어 덤파이퍼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나쁜 말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약간 이제 빨대꽂기 뭐 네, 이러면서 네, 네. 투자는 SK텔레콤이 다 하고 KT가 다 하는데 돈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버는 네. 이제 그런 스토리를 많이 또 얘기하셨죠. 네, 네. 향후에도 계속 그러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도 나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5G 컨셉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넷플릭스 규제까지 나왔잖아요. 네. 잘 아시겠지만 대표님은. 네. 그럼 그런 것까지도 많이 달라졌는데도 그런 걸 계속 연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계속 연상이 되냐? 그러면 달라졌다 하는데 그러면 자회사 쪽에 대한 가치 부여를 IPO를 통해서 굉장히 저희가 기대하는 4조, 5조 실제로 펀딩도 받아보고 그거를 SK텔레콤이 또 보여줘야 되는 게 향후에 이제 4분기, 내년도 1분기 이런 식으로 과제가 남아 있는 거고 동시에 저희가 IT 쪽이나 글로벌 통신사들의 흐름 보고 네. 사실 SK텔레콤이 당연히 지금 상태는 상식적으로 수혜를 볼 거라는 신뢰를 다른 쪽에서 찾아가는 방법. 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향후에 남아있는 카드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굳이 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파는 거는 당연히 아니라고 보고요. 네. 신규로 추가 매수하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을 검토하시는 어떻게 보면 투자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지금 당장 사서 한 달 동안의 성과를 장담하기도 어렵고 사실 맞출 자신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라리 본인이 주식이 움직일 때 지금보다 뭐 SKT가 지금 22만 원대, 23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차라리 나는 24만 원에 사서 어느 정도 올랐지만 나중에 30만 원, 35만 원 갈 때 그거를 기대하면서 기다림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거 가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본인은 이제 그럴 만한 자신은 없고 하지만 올해 주식을 보유할 자신이 있다. 그래서 6개월 최소한 이상 길게 1년 정도까지 본인은 보유할 인내력을 갖추고 있다 하신 분들은 네. 그냥 사서 1년 정도 보시면 코스피가 아까 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2,800이 간다고 쳐도 10% 내외일 거고 3,000 간다 쳐도 20%가 최대니만이 할 거예요. 네. 그러면 뭐 SK텔레콤을 저희가 여기서 20만 원 후반, 29만 원 정도만 가도 네. 코스피보다 나은 수익률이잖아요.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판단하니까 그런 거에는 제가 좀 자신 있게 좀 네. 추천드릴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SK텔레콤은
네. 어쨌거나 뭐 통신주 전반 네. 전부 다 저평가 구간이다. 그렇죠. 그건 확실하고 네. 뭐 길게 본다면 네. 결국 강아지는 주인을 따라온다. 네, 맞습니다. 강아지는 주인을 쫓아오긴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언제 쫓아올지 참 속이 타는 거죠. 이제 목줄이 긴 거 끌고 다니라. 맞습니다. 또 저희 하나TV에서 네. 또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들 어떻게 보면 온라인 만남을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다음 주에. 그래서 또 아마 저희 같은 사람들은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별로 없으시잖아요. 아,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도대체 당신은 왜 여기서 이런 주식을 추천한 거야? 네.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은 참 신사님한테 감사한 게 제가 이런 얘기를 프리토킹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격식 없이.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시점에 대한 얘기도 드렸잖아요. 네네. 한 달이면 사실 그렇게 자신은 없고 네네. 1년이면 자신이 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뒷얘기들을 저희하고 좀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한 사항이니까 네. 들어와서 또 아마 말씀 주시면 저희도 오늘보다 좀 더 솔직하게 또 말씀 네.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하루 감사합니다. 되세요. 네.